안녕하세요. 오늘 좀 들어보면 기존의 종목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새로운 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죠. 강의라는 게 매번 새로운 산업을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산업이라는 게 한 15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업데이트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비중 조절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의 하나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2024년 6월 22일 첫 번째 주제는 전력 문제입니다. 올해 사상 최고로 더울 것 같죠? 지금 6월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35도, 36도를 찍었습니다. 찾아보면 작년에 33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벌써 플러스 2도 정도 높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가 올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전기를 과거에는 난방기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제일 많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여름이죠. 여름에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 보시면 휴가가 이제 7월부터 시작되잖아요. 휴가가 끝나고 나면 전 산업이 정상화돼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월 2주차에 평일이 가장 많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가장 높습니다. 올해는요, 높고 강수량이 많다. 즉, 높고 습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충분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산자부는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93.6기가와트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전기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고민해 보자고요. 전기라는 게 우리가 난방기를 사용하게 되면 실내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이것들이 바깥에서는 열 교환기를 통해서 뜨거운 바람이 나가잖아요. 이게 펌프 히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바람으로 사면 히터, 이쪽 바람으로 하면 에어컨. 그래서 펌프 히터가 우리가 자동차에서 많이 쓰는데 전기 자동차에서 효율 높게 많이 쓰고 있는데 에어컨과 히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어컨으로 사용했을 때 여기가 실내잖아요. 아파트 안에 있고 여기는 실외입니다. 열 교환기잖아요. 이것을 열 교환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스를 갖다가 응축하면 압력은 높고 온도는 높아지죠. 그것을 바람을 통해서 식혀가지고 여기서 보내면 여기서 가스가 확산되면 온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여기서 낮은 압력으로 바뀐 게 다시 압축돼서 또 높은 온도, 높은 압력 다시 여기 와서 낮은 압력으로 바뀌면서 낮은 온도. 이게 이제 열 교환기의 특징인데 자, 가정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30도일 때하고 외부 온도가 40도일 때하고 실내도 적정 온도를 25도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5도를 떨어뜨리면 되고 여기서는 15도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훨씬 더 이게 많이 도는데 문제는 이것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30도에서 일어나는 식힘, 열 교환되는 거하고 40도에서 되는 열 교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잘 안 식습니다. 외부 온도가 높으면 실내 온도도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되지만 문제는 잘 안 식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돌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돌아야 됩니다. 훨씬 더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전기가 많이 소비되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실내 온도를 많이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열 교환기 효율이 떨어져서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과거 대비 1도가 높아졌다, 2도가 높아졌다, 에어컨 많이 돈다, 이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전기가 많아지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시자고요. 예비력이 부족하면, 전기가 부족하면 블랙아웃이 생기니까 안 되잖아요. 울산 GPS 복합, 통영 천연가스 등 새로운 발전기를 시운전하면서 투입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수요자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탄 발전기 출력 상향, 그러니까 유연탄 발전소를 더 많이 돌리겠다는 거죠. 전압, 출력되는 전압을 줄여서 좀 골고루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전압이라는 건 에너지를 좀 적게 보낸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7.2기가의 예비 전원을 가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자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전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전기를 감축 지시를 내릴 수 있고요. 이건 좀 심각한 거죠. 감축. 야, 감축해. 공장 멈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멈춰. 이게 이제 감축입니다. 감축 전에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전기세가 비싸집니다. 전기세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기는 입찰 방식입니다. 그 전날에 기후나 뭐 평년도의 수요를 조사해서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전기라는 게 항상 돌아야 되는 전기가 있고, 이거는 껐다 켰다가 잘 안 되는 기저발전이죠. 기저발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원자력, 석탄입니다. 그리고 기저발전이 발전 원가도 제일 싸요. 자, 여기에서 해결해 주는 게 뭐죠? 첨두발전입니다. 첨두발전도 이때하고 발전되는 발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첨두발전도 보통 LNG 발전소인데요. LNG 발전소도 대규모고 신형 장비면 발전 단가가 좀 쌉니다. 걔네들이 다 돌고 나서도 전기가 더 필요해. 그러면 잘 안 돌던 비싼 발전소까지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S&P가 전력 단가가 올라갑니다. 즉, S&P는 매일 바뀝니다. 만약에 기저 발전보다 전력 수요가 미치라면 S&P는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첨두 발전 위에 전력 수요가 많다면 S&P는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어떤 한 기업을 설명드리면서 몇 년 됐는데요. 그때 설명드렸던 전력 가격 결정 방식은 입찰 방식인데, 이 입찰 방식을 하는 것은 발전소의 효율이 낮은 애들이 맨 마지막에, 즉 효율이 좋고 발전 단가가 낮은 애들이 먼저 돌고 높은 애들이 나중에 돌고, 이렇게 발전소는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S&P 가격이 확 높아졌을 때 이렇게 높아진 것을 강제적으로 감축 지시를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야, 이 전기를 너가 평상시에 썼던 거 알아. 근데 지금 안 쓰면 이 차액을 내가 줄게. 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자원, DR입니다. 근데 생산해야 되는데 전기세 조금 받는다고 지금 당장 생산해야 되는 공장을 멈추는 공장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강제로 감축 지시를 내립니다. 물론 그 전에 공무원들, 공공기관에 에어컨을 끄겠죠. 그래서 전기 수요를 되도록이면 맞추는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안에 지은 신형 발전소도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약간은 뭐 비슷할 것 같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 기사를 보시면 작년보다 뭐 원전 4개 필요하다. 뭐 그러면은 거의 뭐 4기가, 5기가 이 정도 이상 더 필요하다는 거죠.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 보면 미래는 더 많이 필요하죠. 2038년 14년 후입니다. 필요 발전 설비용은 157기가와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기존 계획에도 10기가가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 원전하고 SMR 아니면 할 수는 없죠. 문제는 대형 원전을 짓고 나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송전 선로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형 원전은 분명히 남쪽에 지어질 테니까요. 그것을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까지 끌고 오는데 필요한 대형 송전 선로를 지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거죠. 원전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형 APR 1400은 1.4기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한 기가 1.4기가는 정말 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으로 4.4기가의 발전량을 할 거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송전솔로 문제가 생기니까 SMR, 스몰 모듈 리액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MR은 300메가와트급의 모듈인데요. 꼭 300메가와트일 필요도 없습니다. 분산형 전원이 됐기 때문에 100메가와트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의 전기를 지금 뭐 디젤 발전소도 그러잖아요. 야, SMR 넣어. 탄소도 안 나오고 환경에도 좋잖아. 탄소 제로 원자력 발전소를 넣어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SMR을 2개를 넣어도 되고, 1개를 넣어도 되고, 3개를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꼭 이게 300메가짜리라는 거는 여태까지 규격이었지만 형편에 따라서는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성이 가장 큰 문제지 SMR이 몇 기가짜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고 전 세계 유수한 반도체 회사들이 지사나 연구소나 서비스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중요한 이 발전소는 어떻게 지어야 되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발전소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의 이쪽 여기는 이제 석탄 발전소였고요. 원자력은 여기고 여기에 석탄 발전소 강릉에 있는 거 아직 못 들어왔죠. 송전솔로 없죠. 송전솔로 여기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수도권까지. 이게 안 오니까 요번에 어떻게 됐죠? 분산 에너지 특별법 시행했죠. 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비용들 부담해 너가 이런 거죠. 그리고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복합화력 발전. 그것도 분산형이 되죠. 그래서 복합화력 발전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모자르죠. 전기가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여기다 지으려고 하는데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송전소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송전솔로가 안 됐는데 앞으로도 될 건가? 그러니까 벌써 3년 전에 발전소는 지어졌는데 갖고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오는데 앞으로 2년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송전솔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뭐가 필요하다? 분산형 전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우리가 송전솔로를 하게 되면 송전탑이 필요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고압선으로 쫙 갖고 오잖아요. 그걸 AC냐? DC냐?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초고압, HDC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와서 변압기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구리도 필요하고 그런데 두 개 다 수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분산형도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력망 구축은요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23년도에 100기가가 안 됐는데 38년도에는 130기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30기가 이상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풍력 좋아요. 풍력은 더 멀죠. 바다에도 송전 시설을 놔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친환경이긴 하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송전이 과연 그때까지 될 거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송전 선로를 해야 할 때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송전 전기원이라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1급 자격증이 지금 40대 이하는 아예 없고요. 지금 총 15명 정도가 된답니다. 2급은 460명 정도인데요. 30대는 20명. 그러니까 벌써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지역의 반대는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 가평, 송전, 솔로도 해야 되죠. 자, 용인 클러스터도 해야 되니까 남쪽에서도 와야 되죠. 이게 가능할 거냐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수정은 되겠지만 11차 정기본 특수 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31년까지는 무탄소 설비 과도기, LNG를 활용한 열병합, 그러니까 열병합이 과도기입니다. 하지만 32년까지고, 그 다음번에 수소 혼소 설명드렸습니다. LNG 열병합 설명드렸습니다. 자, 35년에 SMR 수소 전소 터빈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 이제 10년 걸리니까요. 원전은 뒷단에 하는 겁니다. 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소비 전력이 지금 테라입니다. 460 테라였는데 4년 후에는 1050 테라입니다. 4년 동안 2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AI 때문이고요. AI가 우리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배선 회사, 전력 회사들 다 오르고 있는데 분산형 에너지 회사들도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은 미국에서도 좀 필요해서요. 보시면 블룸에너지 추천 아닙니다. 블룸에너지는 인텔의 실리콘밸리 데이터 센터에 연료전지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데이터 센터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5대 에너지 주식으로 꼽았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기사가. 원전이든 뭐든 뛰어라, 빨리. 큰일 났다.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 늦어지면 AI 늦어지죠. 생산성 늦어져서 국가 경쟁력 떨어지죠. 그러니까 AI 센터, ID 센터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전기가 없어. 송전선로도 없어. 그러니까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전기들이 필요해. SMR도 오래 걸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선택권은 뭐가 있을까요? 그 회사들이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 태양광, 풍력, 수소발전, 연료전지, ESS 다 지금 주가가 좋은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사면 됩니다.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